유진 선생님의 역사 비법으로 역사 개념 바로잡기. 학습 시간은 줄이고 성과는 높입니다. 망포동 최대 규모 종합학원 더에듀 프리미엄의 역사 단독 전임 강사 유진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학부모님들 고민 많으시죠? 걱정은 노, 역사는 유진. 어려운 내신 이젠 놓치지 마세요. 망포동 한국사는, 망포동 세계사는, 저국어 역사 논술 유진. 자, 우리 오늘은 이제 10차시 수업이죠. 그쵸? 오늘 10차시 수업에서는 프랑스 혁명과 더불어가지고 이제 빈체제, 나폴레옹 혁명 이후에 어떤 이제 프랑스의 모습이 되었는지 이야기를 해보고, 그리고 미국 혁명까지 해가지고 총 3단원 나갈 예정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것들을 조금 복습을 하고 넘어간다면 좋겠죠? 같이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영국의 혁명에 대해서 배웠었단 말이야. 영국의 혁명을 배울 때 그 배경을 먼저 이야기를 했는데, 시작은 산업혁명에서 시작을 했어. 산업혁명 이후에 영국에서 혁명이 일어난 건 아니고, 영국에서 혁명이 일어나서 산업혁명이 가장 먼저 일어난 나라가 영국이었었잖아. 그치? 얘들아, 산업의 반대말을 한번, 반대말? 산업 이전의 사회는 어땠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산업은 우리가, 나 요즘 뭐 옷을 샀다고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옷을 한번 예쁜 옷을 샀는데, 너 그거 예쁘다. 그치? 내가 요즘 뭐 의류 산업에 몸담그고 있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조금 이상하잖아. 맞아. 산업이라는 것은 그래도 좀 산업에 종사한다. 내가 의류 산업을 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적어도 공장에서 몇백 벌 정도는 내가 만들어내야지 그게 이제 산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겠지. 그치? 공장제 기계화가 되면서 대량 생산 체제가 자리 잡으면서 우리는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어. 이전에는 그럼 어떻게 했냐? 자연물 그대로에서 예를 들어 물고기라든지 자연물 그대로에서 우리가 얻어서 그것을 그대로 판매하는 것이었다면, 그리고 이제 2차 산업, 여러분들 2차 생각해봐. 그대로 얻은 자연물을 우리가 이제 쓰임에 맞게 가공해가지고 판매를 한다든지, 이렇게 1차, 2차, 3차를 거치면서 이제는 산업혁명 공장제 기계화가 들어서게 되고, 더 이상 간의 수공업 체제, 사람이 직접 만들어내는 체제가 아니라 기계가 생산을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그래서 이 영국이라는 나라에 어떻게 이제 산업혁명이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 바람이 불었는지, 18세기 후반 대체 영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날 수 있었던 그 배경이 되는 5가지가 시험 문제에 정말 잘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선생님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고 여러분들도 체감을 했을 거야. 여러분들 이제 선생님이 내준 과제 풀어왔었잖아. 그치? 과제에서도 이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을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 명예혁명 이후에 영국 사회에 전반적으로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안정이 찾아와 안정된 사회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자, 그렇다면 명예혁명이 뭐였어요, 선생님? 우리 청천공, 명장군 기억날까요? 영국에서 일어났었던 혁명 중에서 청교도 혁명이 있었고, 그치? 왜 청교도 혁명이라고 불렀어? 신흥, 이제 자기 영토를 보유하는 자영농들 있잖아. 신흥 자영농들,
이 농민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부를 축적해서 새로운 신흥계층이 되었는데 우리가 그들을 뭐라고 불렀어? 젠틀이라고 불렀었지. 젠트리 계층이 성장하게 되면서 이 젠트리들이 어떻게 하게 돼요? 이제 의회에서 활동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된단 말이야. 그리고 청교도를 믿는 사람들이 많았었어. 그러다 보니 이 청교도는 오랜 시간 동안 박해를 받았었죠. 청교도와 그리고 영국에서는 영국의 국교회가 있으니까 갈등의 양상이 많이 빚어졌었는데 이제 목소리를 내게 된다라는 키워드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청교도 혁명 대표적인 이제 청교도 신자였었던 크로멜이 어떻게 하게 되었어? 이 의회파를 이끌고 이 당시 왕이었었던 찰스 1세를 처형하게 된다. 그래서 청교도 혁명은 의회에서 권리 청원서를 제출해가지고 승인을 받게 되었지만 의회가 해산됐었죠. 그쵸? 그리고 의회가 해산된 동안 크로멜이 열심히 이제 전쟁에서 나가가지고 공을 쌓고 업을 쌓으면서 이후에 이제 왕당파와 의회파가 다시 이제 내전이 일어나게 되었었는데 그때 이제 의회파가 승리를 하게 되고 찰스 1세는 국외로 이제 망명을 시도했었다가 결국에는 이제 단도내에서 처형이 되게 됩니다. 라는 이야기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쵸? 자, 그러면서 공화정이 수립된다. 청교도 혁명 키워드 권리청원서 그리고 공화정 수립이라고 해서 우리가 청교도 혁명의 키워드는 청정공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명예혁명도 한번 떠올려 봅시다. 명예혁명은 명장군이라고 했죠. 왜 명예혁명이야? 왜 명예로울까? 피가 단 한 방울도 나지 않은 혁명이라고 해서 찰스 2세가 크로멜 집권기 이후에 사람들이 그냥 독재자보다는 차라리 왕이 낫다. 그래서 왕정이 복고되었었는데 찰스 2세, 제임스 2세의 전제 정치에 의회에서 제임스 2세를 폐위시켰었지. 그치? 의회에서 제임스 2세를 폐위시킨 다음에 이제 메리와 윌리엄 3세를 공동왕으로 추대했었어. 공동왕으로 추대하게 되면서 권리 장전서의 승인을 받게 되지. 권리 장전서 승인을 받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왕은 존재해. 군주는 군림을 하고 전반적인 이제 정치 운영은 누가 하는? 의회가 하는 입헌군주제가 수립이 된다. 입헌군주제가 수립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명예혁명도 권리장전서의 장, 입헌군주제의 군 해서 명장군으로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했었어요. 그래서 명예혁명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다. 우리는 입헌군주제로 이해를 해줄 필요가 있겠지. 입헌군주제. 자,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일찍이 식민지 사업에 뛰어들어서 많은 식민지를 보유하고 있었다. 라는 거. 요거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세 번째는 그래서 풍부한 무엇이 있었을까? 풍부한 지하자원이 있었지. 그치? 지하자원. 석탄이나 철광석과 같은 지하자원이 풍부했었다라는 거. 그리고 네 번째는 얘들아 마찬가지로 풍부한 키워드야. 풍부한 그렇지 노동력이 있었다. 값싼 도시 노동력이 많았었다는 소린데 이 노동력은 대체 어디에서 왔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농촌에 있는 이 인구와 노동력이 도시로 이동했었던 사건. 우리는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를 학습했을 때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를 통해 가지고 당시 영국의 사회가 어땠는지를 조금 알 수가 있었어. 영국의 사회가 어땠었죠? 이제 농작지, 경작지에다가 농사 지어 안 지어? 안 짓고 울타리를 치고 거기서 뭘 키웠다? 양을 키웠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것을 우리가 울타리를 둘러치다라는 의미에서 인클로저 운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클로저 운동. 그래서 이제 양을 키우다 보니 사실상 이제 농사를 지을 수가 없게 되는 거지. 원래 이제 농촌에서 농사 짓던 사람들이 다 어디로 이동하는 거야? 일자리를 찾아서 도시로 이동하게 되면서 값싼 도시 노동력이 많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클로저 운동 요것도 이제 5번이랑 관련이 되는데 양털을 우리가 털을 뭐라 그래? 모발. 그렇지? 우리의 이제 머리는 모발. 그 머리가 빠지는 건 탈모라고 하잖아. 그래서 털 모자를 써가지고 양털로 옷을 만드는 모직물 산업이 발달하게 된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모직물을 면직물로 바꾸는 문제가 나오는데 면직물은 아니야 얘들아. 면직물은 인클로저 운동이랑 크게 관련이 없지. 왜? 면직물의 주 자재가 뭐야? 원자재가 뭐야? 바로 목화이기 때문이야. 목화 면화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요렇게 5가지 이야기하고 지난 시간 청교도 혁명과 크로메르 집번기 그리고 명예혁명까지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이후에 산업혁명 이후 찾아오게 되었었던 사회 문제, 환경 문제 등도 이야기가 되었었고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가장 큰 변화가 있었다라면 첫 번째는 증기기관을 개량해서 대량 생산 체제가 자리 잡았다는 거. 대량 생산 체제.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개량했잖아. 그치? 그래서 대량 생산 체제가 자리 잡았다는 것과 더 이상 가내수공업을 하지 않아. 그치? 이전에는 집에서 손수 만드는 가내수공업 체제였었다면 이제는 기계가 만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계를 원망하기도 하겠지. 내 일자리를 뺏어가는 나쁜 기계라고 생각할 수가 있었겠지. 그래서 이 기계를 어떻게 하는 사람들도 나타났어? 부시려고 하는 사람들도 나타났어. 그거를 우리가 기계 파괴 운동,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해.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산업혁명 이후에 찾아왔었던 큼지막한 변화, 대량 생산체제, 교통, 통신의 발달들도 될 수 있겠지. 증기로 교통이 발달되고, 증기선, 풀턴, 증기기관차, 스티븐스, 그리고 통신, 전화기, 벨, 무선전신, 마르코니, 유선전신, 모스, 발달하게 되는 내용. 우리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인데, 여기에서 하나 더, 새로운 신분체제가 자리 잡게 되는 거야. 그게 바로 자본가와 노동자라고 하는 신분체계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지. 자본가는요, 공장과 같은 대규모의 이제 공장대 시설을 대규모의 자원을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일을 직접 하지 않아도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일을 하잖아. 그럼 거기서 나온 걸 파는 것만으로도 돈을 벌게 되고 그 돈 중에 일부를 노동자한테 주게 되는 거겠지. 그치? 그럼 실질적인 노동은 노동자가 하는 건데 이 노동자들은 일할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들 그거 알아요? 대체 가능한 일을 하게 되면은 임금이 싸질 수밖에 없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여러분들도 다 할 수 있는 일이라면은 하려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경쟁력이 많아? 아, 그러면은 임금, 너 말고도 일할 사람 많으니까 너 13시간씩 일 못하겠어? 다른 사람 데리고 와. 이렇게 할 수가 있었단 말이야. 먹고 살기 위해서 영국의 사람들은 여성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 아동들까지도 10시간 넘는 노동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런 이제 노동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었겠지. 그치? 아동 노동. 그리고 여성 노동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여공들이 받는 이런 차별적인 대우들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리고 공장에 화장실이 아예 이제 하나밖에 없는 경우도 있고 공장에 직원은 엄청 많은데 그런 문제점도 있었었고 아동 노동과 여성 노동 문제에 더불어 가지고 환경 문제도 발생했고 환경 문제 영국의 기후는 이제 서한 해양성 기후라고 해가지고 우리랑 똑같은 온대 기후인데 불구하고 조금
평상시에 좀 쌀쌀한 편이야. 항상 비가 조금 축축하게 많이 온단 말이지. 축축하게 비가 오는데 조금 이제 기온이 낮아가지고 쌀쌀한 그런 기후다 보니 사람들이 어쨌든 좀 따뜻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사람이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석탄도 많이 때우게 되고. 근데 이 석탄의 품질이 굉장히 이제 좀 낮은 경우에는 이 공기도 새카맣게 되는 거지. 이거는 실제 1800년대에 있었던 일이었었는데, 이 석탄이 너무 이제 품질이 낮은 저가형 석탄들을 사람들이 이제 값싸니까 이용을 하다 보니, 이제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이용을 하다 보니까 공기에 이제 자욱한 안개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물 안개랑, 그리고 이 석탄을 태우면서 발생한, 맞아요. 네. 석탄을 태우면서 발생한 오염 물질이 만나서 스모그가 형성이 됐어. 그 당시 영국의 가시거리라는 게 뭐야? 지금 내가 눈에 보이는 거리가 가시거리란 말이야. 여러분들 지금 여기 강의실 다 뻥 뚫려 있으면 우리 저기 파리바게트까지는 뭐 김중구 어묵 가게까지는 다 보이잖아요. 그치? 근데 그 당시 가시거리는 딱 1m밖에 되지 않았다고 해. 그 정도로 이제 스모그가 심했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환경 문제도 굉장히 심했었고요. 또한 이 문제가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빈부격차입니다. 이 노동자와 자본가라고 하는 새로운 이제 신분 체계가 등장하게 되면서 빈부격차가 심화되었었는데, 빈익빈 부익부라고 해서 노동을 하는 노동자는 계속 가난해지고 오히려 자본가가 부를 축적하는 그런 모습을 띠게 되자, 이에 대한 이제 사회 문제로 이건 정말 잘못된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사회주의라는 사상이 대두되기도 했습니다. 이 사회주의라는 사상의 아버지가 되는 인물이 바로 카를 마르크스였는데요. 이 마르크스가 이야기를 하길 모두가 노동자가 돼야 된다. 공동이서 생산을 하고 공동이서 분배를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지. 더불어서 생각을 해봐. 마르크스는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어. 자본가가 지금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시 토해내겠어요? 안 하겠지.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무엇을 계급투쟁을 이야기했었고, 더불어 그럼 공장은 누가 소유해요? 공장은 개인이 소유하는 게 아니야. 누가 소유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냐면 국가가 국유화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대규모의 이런 공장 같은 것들은 대부분 국가가 소유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공장 등 이런 대형 기관들, 대형 산업기관들은 국유화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사회주의 마르크스의 든든한 조력자였었던 엥겔스, 이런 인물들이 있고요. 온건한 사회주의파도 있었습니다. 사회주의 온건파 대표적으로 오언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이 오언이라는 인물은요, 이렇게 계급투쟁을 하지 않아도 노동자와 자본가 간에 원만한 타협이 이루어지면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근데 이것은 이제 당연히 마르크스나 엥겔스 같은 조금 급진적이었었던 사회주의들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오원처럼 이야기를 하는 게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온건한 사회주의라는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기도 했죠.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내용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후에, 이 영국 혁명 이후에 세계 국제 정세가 어땠었냐라고 물어보게 된다면 바로 미국이 독립을 했어.